안녕하세요. 몸신 한의사 한진호입니다. 오늘은 신부전 콩팥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콩팥에 관련된 영상을 몇 개 업로드 했는데 그 댓글에 보면은요, 몇 끼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투석하는 환자인데 이 음식이 맞겠습니까? 이렇게 콩팥병의 어떤 기수 또는 상태에 따른 궁금하신 점들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댓글로.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영상을 따로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그 콩팥병 신부전이죠. 신부전의 원인, 증상, 치료, 그리고 신부전에 나쁜 음식, 해가 되는 음식, 그리고 신부전에 도움이 되는 음식, 좋은 음식까지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신부전, 이렇게 딱히 와닿지 않는 단어죠. 부전이란 말 누가 이제 이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영어로 하면 이제 레날 페일유어, 그래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치 않은 상태를 부전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콩팥, 신장이 신부전이라는 이제 이런 용어를 쓰게 되고요. 우리가 콩팥병이라고도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이게 또 많이 헷갈리는 게 심부전, 심장이 제 기능을 하지 않을 때랑 또 발음상 많이 혼동하기도 하는데요. 어찌됐건 오늘은 신부전, 콩팥병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고 여기에 도움이 되는 음식, 또 해가 되는 음식까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신부전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이 구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두 가지가 많은 차이가 납니다. 신부전은 급성 신부전이 있을 수 있고요, 만성 신부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급성 신부전은 자기 기능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고요, 만성 신부전은 비가역적 변화, 다시 되돌리기 어려운 상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만성 신부전은 조금 치료도 어렵고 관리도 더 잘 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그 신부전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인, 증상, 치료, 관리가 급성과 만성으로 전부 나눠지니까요. 급성과 만성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성 신부전, 이것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갑자기 콩팥의 어떤 기능을 상실하는 증상인데요. 이 원인은 신장 전에, 그다음에 신장에서, 그리고 신장 다음 부위에서 일어나는 신부전, 이 세 가지로 다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성 신부전은 신전, 신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신전이란 건 뭐냐? 콩팥으로 혈액이 도달하지 않아서 생기는 이 급성 신부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장이라든지 간에 문제가 생겼거나 어떤 콩팥으로 들어오는 혈관에 문제가 생겼거나, 또는 구토, 설사, 실혈 등으로 혈액의 양이 줄어들었을 때 콩팥까지 혈액이 도달하지 못해서 신부전이 오는 것을 신전성 급성 신부전,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콩팥에서 일어나는 급성 신부전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사구치 신염이라든지 콩팥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콩팥 기능이 갑자기 멈춰지는 이런 신부전이 신성 급성 신부전으로 이제 구별할 수가 있겠고요. 신후는 콩팥에서 다 여과를 했는데 이게 체외로 나가지 못하는, 그래서 방광이라든지 요로의 결석이라든지 어떤 압박 같은 것들이 있어서 생성된 소변이 체외로 나가지 못하고 거꾸로 흐른다든지, 그걸 역류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신후성 급성 신부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원인은 각각 다르지만 어떤 원인이었건 간에 급성으로 신장의 기능이 저하되는 이런 것을 급성 신부전이라고 합니다. 만성 신부전은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일어나게 되는데, 불행히도 비가역적인 변화가 콩팥에 일어나게 됨으로써 만성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그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만성신부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성신부전의 가장 큰 원인은 당뇨, 고혈압과 같은 전신의 질환입니다. 만성신부전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당뇨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고혈압이 되겠죠. 이 이외에도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것들이 있어서 콩팥이 서서히 망가지는 이런 만성 신부전이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급성과 만성 신부전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은 급성 만성 신부전의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급성 신부전이 오면요, 벌써 수분이 저류되죠. 노폐물이 쌓이고 콩팥이 갑자기 기능을 안 하기 때문에 수분 저류라든지 어떤 노폐물이 쌓여서 구토라든지 어지럼증, 심지어는 졸도에 이르기까지 급성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고요. 반면에 만성신부전은 그 증상이 매우 모호합니다. 우리가 이따 뒤에 이제 그 기수에 대해서도 알아볼 건데 1, 2단계에서는 전혀 증상이 없고요. 3, 4단계에서도 뭐 졸음이라든지 주의력이 결핍된다든지 뭐 어지러지하다든지 두통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서서히 이제 부종이라든지 혈뇨라든지 점점 콩팥병에 가까운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직접적인 이제 소변이 안 나온다든지 소변에 혈액이 보인다든지 이런 직접적인 증상이 나타나기 이전에 나타내는 그 수반되는 증상들은요, 너무나 모호한 증상들입니다. 뭐 어지럼, 구역, 기억력 감퇴, 집중력 저하 이런 걸 콩팥병이라고 연결시키기가 일반 분들은 매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건강검진을 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신부전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급성 신부전의 경우 그 원인이 되는 증상을 치료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떤 다른 장기의 부전이라든지 이런 원인을 치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급성 신부전이 오면 수분이 과다하게 저류된다든지 또는 전해질 균형이나 이 pH가 안 맞는 등의 어떤 급성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대증 치료를 하면서 수분을 빼주고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고 하는 치료와 더불어서 그 원인되는 장기나 그 원인이 되는 문제를 치료하게 됩니다. 만성 신부전 치료에 있어서는요, 이 콩팥이 기능이 더 저하되지 않도록 보존해주는 치료와 더불어 이제 이것이 말기에 이르러서 신부전 상태에 이르면 신대체요법, 신대체라는 것은 콩팥을 대신할 방법을 강구하는 건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투석이 있을 수 있고 콩팥 이식이 있을 수가 있겠죠. 투석도 혈액을 투석하는 방법, 우리가 인공신장을 이용한 투석 방법이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복막을 이용한 투석법이 있겠습니다. 투석에 두 가지가 있고 이 다음에는 이제 콩팥 이식을 해야 하는 신대체요법, 그리고 체내에 그 독소들이 쌓이지 않도록 관리해주는 방법, 이런 방법들, 그리고 이 원인 질환이 되는 당뇨라든지 고혈압을 치료하는 것을 병행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 신부전의 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급성 신부전의 경우는 그 원인을 제거해주고 나타나는 증상을 치료하면 이내 다시 원래의 기능을 회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몇몇 경우에는 신장 기능이 영원히 저하되는 이런 만성 콩팥병으로 갈 가능성도 다소나마 있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만성 신부전의 범주에서 치료를 받게 되고요. 만성 신부전의 경우는 그렇게 좋아지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신대체요법을 하면서 최대한 우리 몸에 독소가 쌓이지 않을 생활관리법을 진행하면은 우리가 건강하게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관리법들이 있게 됩니다. 이 신부전의 예방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우리가 일반적인 건강 방법과 매우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더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 예방 방법 그 첫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해서 혈당 관리가 되고 혈압 관리가 되고 체중 관리가 돼야지만 만성 콩팥병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원리 원칙적인 얘기지만 이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매주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운동이 그 예방법 필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식이 조절인데요. 식단도 잘 관리해서 당뇨, 혈압이 오지 않도록 건강한 식사를 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특히 콩팥 건강을 위해 하지 않아야 될 것, 해야 될 것, 적절한 수분 섭취가 돼야 되고요. 너무 수분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콩팥을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짜지 않게 먹는 것입니다. 나트륨이 많이 함유된 식품을 섭취하게 되면 혈압이 올라가고 수분이 저류되면서 콩팥에 무리가 가고 콩팥 건강을 해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필수 영양소죠. 그래서 적절히 섭취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근데 이 콩팥병의 어떤 단계에 따라서 단백질 섭취를 제한하기도 합니다만, 초기 단계 1, 2단계에서는 단백질을 권장량보다 더 드실 것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이 콩팥병이 시작되고 3기, 4기 그리고 만성 콩팥병이 있을 때는 이 단백질 꼭 섭취를 해야 합니다만 너무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한 가지 더 더하자면 칼륨인데요. 이 칼륨이 매우 어렵습니다. 1, 2기에는 칼륨 섭취를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나트륨을 가지고 같이 나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칼륨 섭취를 오히려 권하는데요. 3기, 4기 그리고 신부전이 왔을 때는 체내에 칼륨이 들어오면 이 배출을 못하기 때문에 칼륨이 체내에 계속 축적돼서 고칼륨 혈증이라는 아주 무서운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요. 이 칼륨 섭취와 단백질 섭취는 이 기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콩팥 건강에 해로운 음식과 콩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콩팥 건강을 해치는 음식 그 첫 번째는요, 바로 나트륨입니다. 나트륨은 우리가 소금에 들어있는 성분이죠. NaCl, 이 소금이 나트륨과 염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나트륨은 혈압을 올리고 콩팥을 망가뜨리는 그런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염분 일일 권장량이요, 소금 기준으로 5g 정도, 그러면 나트륨은 약 한 2g 정도인데요. 일일 나트륨 섭취량 2g 정도가요, 라면 한 끼 먹으면 그 권장량을 넘어서게 됩니다. 여기에 라면을 그냥 먹습니까? 뭐 김치라든지 단무지라든지 짠 음식이랑 같이 곁들이기 때문에 하루에 라면 한 끼만 먹어도 이 일일 권장량을 훌쩍 넘어서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콩팥 건강을 위해서는 짜지 않은 음식을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콩팥 건강을 해치는 음식 두 번째는요, 바로 칼륨입니다. 칼륨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오히려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칼륨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먹으라고 권장합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궁금해서 댓글을 남기신 것 같고요. 거의 대부분이 제가 지금 몇 기고 사고체 여과율이 어느 정도인데 과연 그러면 칼륨이 많은 것을 먹어야 할까요? 먹지 말아야 할까요? 1, 2, 3, 4기, 5기까지 나눴을 때 1, 2기까지는 칼륨 섭취를 권합니다. 칼륨이 나트륨을 데리고 나가기 때문에. 그러나 3, 4기 이후 후반부로 갈수록 칼륨 섭취를 제한하게 됩니다. 오히려 드시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은 계속 콩팥이 나빠지면 칼륨을 우리 체내에서 배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칼륨이 낮은 음식을 드셔야 돼요. 이 칼륨이 많은 음식들을 대변하자면 이제 푸른 채소, 시금치라든지 케일 이런 것들이 칼륨이 매우 높죠. 그 다음에 과일 중에 바나나라든지 수박 이런 것들이 또 칼륨이 높습니다. 그리고 곡물 중에도 거친 음식이나 감자 같은 것에도 칼륨이 많이 있으니까요. 자기 기수에 따라서 1, 2기에서는 드셔도 되고 3, 4, 5기는 조금 제한해서 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콩팥 건강을 해치는 음식 그 세 번째는요,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 많이 함유된 음식일수록 콩팥에서 여과해야 하는 그 로딩, 그 부하가 높아지게 됩니다. 단백질은 반드시 섭취해야 해요. 그래서 이것도 콩팥병이 없는 분들은 양껏 섭취하라고 말씀을 드리죠. 다만 콩팥병 3기, 4기, 5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단백질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건 아닙니다. 자기 체중 1kg당 0.8에서 1.2g 사이에
단백질을 섭취하라고 권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만성 콩팥병이 있으신 분들은 자기 체중의 약 0.8, 그러니까 미니멈 수치에 맞춰서 건강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는 그 콩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콩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 그 첫 번째는요, 바로 베리류입니다. 딸기라든지 블루베리, 그 다음에 라스베리 같은 베리류인데요. 이 베리류에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들어있죠. 이것이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 우리 콩팥 건강에 안 좋으면 우리 몸은 산화 스트레스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 산화 스트레스가 높을 때 항산화 물질로서 이 산화 스트레스, 각종 염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낮춰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콩팥 건강에 해로운 음식으로 이제 칼륨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피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라스베리 그리고 블루베리 이런 베리류에는 칼륨이 매우 적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베리류가 콩팥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 콩팥을 건강하게 하는 콩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 되겠습니다. 콩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 그 다음은요, 바로 콜리플라워입니다. 이 콜리플라워에는요, 비타민 C, 비타민 K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히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죠. 항산화 효능이 있기 때문에 그 콩팥 기능 저하로 생긴 산화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면역력을 높여주고 손상된 세포를 치유해주는 이런 기능을 하게 되죠. 비타민 K는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구체가 혈관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혈관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 불필요한 노폐물을 대변을 통해서 배출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콜리플라워가 콩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 되겠습니다. 콩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 그 마지막은요, 바로 피망입니다. 이 피망에는요, 일단 칼륨 함량이 매우 낮을 뿐 아니라 여기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있어서 신장 때문에 피로가 누적된 우리 몸에 나쁜 염증들을 가라앉혀주고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고 콩팥 기능을 북돋워주는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콩팥병의 어떤 원인이라든지 종류, 정의, 그 다음에 증상, 치료법, 예방법, 관리법, 그리고 도움이 되는 음식, 해가 되는 음식까지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몸신한의사 한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